병원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병실을 꽉 채운 환자들로도 모자라 복도까지 침대와 휠체어로 빽빽합니다. 그 사이로 간신히 지나가는 간호사들은 눈에 띄게 피곤한 표정입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하는 일이 익숙한 듯 더는 지칠 틈도 없이 매 순간을 버티고 있죠. 호찌민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2번으로 저에게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인의 모든 인물 및 지명 등은 수정 각색되었습니다. 환자들은 각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는 방식은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그들은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포기가 묻어있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다들 이렇게 기다리나 어느덧 익숙해진 이 시스템 속에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치료의 한 과정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거나 아픈 몸을 주체하지 못해 자리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연신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불안하게 주위를 살핍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손을 잡고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것이 유일한 위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된 어머니는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외칩니다. 제발요. 우리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있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무겁게 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대답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그녀도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압니다.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다시 안아주지만 절망감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 묻어납니다. 이것이 베트남의 의료 현실입니다. 특히 공공병원에서는 이런 상황이 일상적입니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환자는 넘쳐나고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의료진들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의료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들은 시간이 생명인데 그조차도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베트남의 빈부격차는 의료 서비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병원에서 수십 명과 함께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리지만 부유층은 돈을 내고 고급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합니다.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와 같은 초고급 병원들은 현대적 시설과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진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일부 부유층만이 이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 씨 가족도 그랬습니다. 김 씨는 베트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지만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트남 내에서 치료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베트남의 의료 수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베트남에서 해결할 수 없겠어. 한국으로 가야 해. 베트남에서 몇 년간 살아오면서 현지 병원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김 씨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고국이자 그가 언제든 신뢰할 수 있는 곳,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위암 진단을 받는다 해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의료기술이 워낙 믿을만하니까 위암 정도는. 그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미 몇 년 전 고국을 떠나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참 전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한국에서 쌓아온 수많은 경험들과 추억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특히나 베트남에서 사는 동안 한국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 그리워졌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진료는 첫째가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진료받기가 어렵고 기본적인 검사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그마저도 장비 부족과 의사 인력 문제로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김 씨는 곧바로 예약한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깔끔한 로비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이 병원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몇 년 동안 베트남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병원 진료에 따른 불편함과 차이를
실제 몸에 이상이 있어 한국으로 돌아와 비교하다 보니 그 차이를 다시 체감하게 된 것이죠. 역시 이게 우리 한국이지. 김 씨는 접수 데스크에 다가가 예약된 진료를 확인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곧 의사와의 상담을 시작했죠. 의사는 김 씨의 증상을 세심하게 듣고 나서 베트남에서 받은 검사 결과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한국에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위암이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정밀 검사를 통해 확실한 진단을 내려보겠습니다. CT, MRI,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 다시 한번 안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과정이 명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간단한 초음파 검사만으로 막연히 암을 의심받았지만 여기서는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검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뒤 김 씨는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위암 초기 단계였고 다행히 수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 위암이라는 소식에 겁을 먹었지만 의사의 확신에 찬 설명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위암 초기이기도 하고 이 정도는 수술만 잘 받으면 금방 회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최신 수술 기법을 적용해 최대한 빠른 회복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수술날이 다가오자 김 씨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한국 의료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한국에서의 수술 환경을 둘러보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안전한 선택을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자신이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김 씨는 회복 기간 동안 병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야. 이곳에서 치료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며칠 후 김 씨는 퇴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한국에서의 병원 진료 서비스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기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면 다시 베트남의 의료 현실과 마주해야 할 테니까요. 김 씨는 베트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안정감이 다시 그리워졌습니다. 베트남 병원에서의 혼란과 불편함이 다시 눈앞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았어. 검사도 신속했고 장비도 최고였지. 아직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야. 정말 다행이야. 혹 다음에 누가 아프면 번거롭더라도 꼭 한국 들어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자. 김 씨는 한국 의료진에게 받은 안전한 치료 덕분에 다시 삶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의 의료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의 상류층이나 중산층 사람들은 자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지 않고 차라리 해외로 나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 합니다. 특히 가까운 한국은 의료 기술과 성형수술로 유명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관광지로 여겨지고 있죠. 그러나 최근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 베트남 정부는 의료 관련 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우수한 의료진을 초빙하려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이 잠시 주춤했죠. 이제는 다시 상황이 나아지면서 베트남은 한국 의사들을 포함한 해외 의료진들을 다시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 의사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진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많은 한국 의사들이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높은 연봉과 유연한 근무 조건을 제시받고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베트남의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병원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해외 의사들, 특히 한국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의료 시스템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한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기다리거나 김 씨처럼 해외로 나가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해외 의료진 초청 프로그램을 다시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의사들에 대한 관심은 특별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의료 기술은 베트남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한국 의사들을 초청해 베트남의 병원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었죠. 특히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 같은 대형 고급 병원들은 한국 의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매력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는 베트남 내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급 병원으로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깨끗한 시설을 갖춘 병원이었지만 그만큼 진료비도 높아 부유층만이 주로 이용할 수 있었죠. 평소에는 진료 대기 시간도 짧고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사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에 왔대. 그분들한테 진료를 받아보자. 한국 의료진의 도착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특히 그동안 베트남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에 실망했던 부유층과 외국인 거주자들이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한산했던 병원 대기실도 점차 북적거리기 시작했고 한국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의 응급실과 진료실은 환자들로 바빠졌습니다. 우리는 주 44시간 근무에 월급 3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주거 지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이곳에 와준다면 베트남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많은 한국 의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닥터 박은 베트남으로의 도전을 결심하게 된 한 명입니다. 닥터 박은 한국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오랜 기간 근무했지만 한국의 바쁜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의 의료진 모집 소식을 듣고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베트남 의료 시스템이 아직은 한국만큼 발전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저를 끌어당겼죠. 베트남에서 제 기술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베트남에 도착한 닥터 박은 곧바로 호찌민의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시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그가 도착한 후에는 확실히 병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라는 소식에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특히 그동안 현재 의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층과 외국인들이 닥터 박의 진료를 받으려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급실에는 환자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어요. 하루에도 몇십 명씩 처리해야 했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나마 한국에서 배운 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려 했죠. 닥터 박이 베트남에서 맡은 첫 번째 환자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는 심각한 외상을 입고 호찌민 시내의 다른 병원에서 긴급하게 이송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 내에서도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의료진이 부족해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닥터 박은 한국에서 배운 응급처치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다른 베트남 의료진들과 함께 협력하여 수술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최신 의료 장비를 활용해 정밀하게 환자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이 환자는 곧바로 회복되었고 가족들은 닥터 박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게 되었어요. 닥터 박은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생명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를 구해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곳에서의 도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그의 능력과 경험은 베트남에서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닥터 박의 사례는 곧 병원 내 다른 의사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베트남 의료진과 협력하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장비와 진단 기술은 베트남 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부분이었지만 이를 활용한 닥터 박의 치료 방식은 현지 의료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닥터 박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의료진들을 교육하며 그들과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베트남 의사들은 한국에서 온 닥터 박의 정밀한 수술 기술과 첨단 장비를 다루는 능력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의사들로부터 배우는 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들의 치료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귀중한 교훈이에요. 이번 기회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체 의료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는 베트남 내에서도 최고급 병원 중 하나로 최첨단 의료 장비와 뛰어난 시설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박 의사, 아니 닥터 박이 베트남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내 부유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병원에서도 여전히 진료 과정의 비효율성이 곳곳에 존재했죠. 닥터 박이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에 도착한 후 그의 주된 목표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현지 의료진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동료 의사들은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의사들이 그저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기만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닥터 박은 달랐습니다. 그는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이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 번은 닥터 박이 심장 수술을 집도할 때였습니다. 이 수술은 매우 복잡했고 현지 의료진들에게는 부담이 큰 수술이었죠. 응웬이라는 베트남 내과 전문의가 박 의사의 수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닥터 박은 그에게 수술 중간마다 세심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밀한 절개와 혈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미세한 오류가 발생하면 수술 후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응웬 의사는 그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마치 자신이 직접 수술을 하는 것처럼 수술의 모든 과정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닥터 박의 수술 방식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응웬은 닥터 박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닥터 박, 이런 수술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정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나요? 닥터 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계속해서 최신 의료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할 기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협력과 신속한 판단, 그리고 환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응웬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 의사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의료진들과의 협력에서 느껴지는 책임감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응웬은 동료 의사들과 함께 닥터 박의 진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 의사는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료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묻고 토론을 통해 진단 과정을 이끌어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사용하는 3D 스캔과 CT 결과 분석을 현지 의사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응웬은 다시 한번 박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닥터 박,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는 많이 다르군요. 한국에서처럼 의료진 간의 협력과 토론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전 항상 의사 혼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팀으로 일하는 게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닥터 박은 응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때 비로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죠. 나도 한국에서 동료 의사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이 대화는 응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박 의사에게서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리더십과 책임감,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 닥터 박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응웬은 수술 후 동료 의사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박은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단순한 기술뿐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동료들과의 협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닥터 박과 한국에서 온 의사들은 점차 베트남 내에서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에서는 박 의사와 한국 의사들의 가르침 덕분에 현지 의료진의 기술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응웬을 비롯한 베트남 의료진들은 자신이 맡은 수술이나 진료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고 그들의 기술적, 정신적 성장에는 닥터 박의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의 변화는 단지 한국 의사들이 베트남에 와서 수술을 몇 번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의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꿨고 의료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응은과 같은 현지 의료진들이 닥터 박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한 수술 기술이 아닌 팀워크, 책임감, 그리고 환자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박 의사는 베트남 의료진들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시간이 끝날 때쯤 그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닥터 박과 한국 의료진이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에서 활동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뿐만 아니라
베트남 의료계 전반에 걸쳐 작은 변화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베트남 의료진들의 태도와 의료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닥터박과 그의 동료 의사들이 보여준 철저한 협력 시스템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은 베트남 의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닥터박을 단순히 뛰어난 외국인 의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멘토로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응웬을 비롯한 베트남 의사들은 박 의사가 전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더 자신감 있는 의료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박 의사가 떠난 후에도 응웬은 자신이 맡은 진료나 수술에서 박 의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응웬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 박이 우리에게 남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환자를 대하는 자세와 의료진으로서의 책임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 덕분에 매 순간 진료에 임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동료 의사들도 응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 내에서 한국 의사들이 남긴 교육 프로그램과 의료 시스템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이제 베트남 의료진들 스스로도 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는 한국 의료진이 만들어낸 변화를 지켜보며 점차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최신 의료 기술을 도입하고 더 많은 베트남 의사들이 한국에서 교육과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 협력을 강화하며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 의사 역시 베트남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자신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 의료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를 떠나기 전 응웬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응웬,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희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가르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협력의 정신이었어.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 스스로도 베트남 의료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바란다. 응웬은 고개를 숙이며 박 의사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닥터 박, 저희에게 남겨주신 모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베트남 의료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외국에서의 근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베트남에서 남긴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의사가 베트남을 떠난 이후에도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와 베트남 의료진은 계속해서 한국 의료진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베트남 의료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실력과 노하우가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체 의료계에 점차적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이는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의료 시스템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그동안 부유층만이 누렸던 고급 의료 서비스가 점차 일반 대중에게도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야 했던 많은 환자들이 이제는 자국 내 병원에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인트 리버 메디컬 센터는 이제 한국 의료진이 남긴 지식과 정신을 바탕으로 베트남 의료계의 선두주자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베트남 내 다른 병원들도 이를 본받아 점차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의사와 한국 의료진들이 남긴 긍정적인 유산은 앞으로도 베트남 의료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의료 협력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